푼다고 법무부가 푼다는 이런 동작이 앞으로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일반 주체가상을 지도이념으로 하고 있는 하루가 장악하고 있다. 이 통합진보단인데 이러한 동작의 이 주체가상파들을 법적으로 내란을 벌이든 아니면 더 극단적인 행동을 하든 앞으로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만일 이게 위헌 심판 나오지 않게 되면 언제 나오냐? 원래는 이제 한 3월달에 나와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3월달에 나올지 4월달에 나올지 5월달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마 지방선거 6월 지방선거 전에 나오지 않겠는가 라는 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 주체가상이라는 악한 영이죠. 이게 영적인 영상입니다. 이 주체가상이라는 악한 영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는 기도는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리 보낸 상황. 홍보 소개 영상을 잠깐 가져가. 대충 보셨죠? 네. 안 보신 분들 있어도. 다 되는 기부 한 거라 들려고 하죠. 수련이 안 받구나. 나온 건 아니냐. 그렇게 꺼내도 됩니다. 네. 제가 그 15년 가까이 일을 해왔는데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북한에 관련된 상식, 지식과 거의 맞는 약간 부분적으로 약간 과장된 면이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자살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거 약간 뭔가는 상관이 없죠. 근데 그러나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제 북한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그린 영화죠. 지하 고해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있는데 지하 고해 서론 형태로는 있을 거예요. 이거는 화학에 비추한 영화고 거의 화학에 낮다고 봐요. 제가 이거 보고 나서 굳이 북한 관련해서 강연하고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무슨 설명이 못 필요합니까? 이제부터는 양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관계는 알만큼 하는 사람들이 알게 됐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우스의 문제죠.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양심이 움직이는 사람이면 행동할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면 행동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양심이 움직이지 않는데 그걸 움직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말이 먹히지 않을 때는 그때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나올 만큼 지금 다 나온 겁니다. 이 나올 만큼 다 나왔다는 게 유엔 얘기 잠깐만요. 이 마이클 펀이라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2월 17일 날 미석기가 1심 판결을 받는 같은 날 유엔에서 지금까지 유엔 차원의 보고서가 가장 정확하게 나온 거죠. 이게 북한 인권위원회 특별조사위원회, 그러니까 인권위원회 상에 북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400쪽짜리 이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마이클 펀가 이제 위원회 위원장이었어요. 이번에 나온 게 이제 국제기관 유엔에서 원래 인권결의안 같은 게 많이 통과가 됐었는데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가장 종합적인. 다음 달 17일 한 날 있다가 이것에 대해서 유엔 총회 차원에서 아마 저희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 나온 거예요. 다 나온 거. 이제 더 설명하고 나서가 필요 없는 거야. 다 알고 있는 얘기야. 이게 무슨 내가
우리가 뭐 얘기하고, 다 대충 아는 얘기죠. 대충 아는 얘기죠. 여기에 나온 얘기를 저는 잠깐만 한번 네 가지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유엔에서 북한인권위원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예를 들어 이제 강제 송환 문제 얘기를 하면서 중국은 어떤 경우에도 탈북자 강제 송환하지 말라고 했고, 어떠한 경우에도 탈북자 강제 송환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고, 이 모든 범죄, 이 조직적인 범죄의 그 주인공이 누구냐? 누가 주인이냐? 또 김정은 지금 북한의 당국자라고 얘기를 해놨죠. 이 사람은 ICC라는 국제경제재판소에 회부해야 된다. 라고 이 유엔 인권위원회 보고서에서 결론 내린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가 됐는데, 이 뉴욕타임즈에 나온 얘기에 제가 잠깐 한번 인용을 해드릴게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니콜라스 에버스트라는 그 인사는 북한 인권 관련해서 책도 쓰고 글을 계속 낸 사람인데, 이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제 기고를 했는데요. 이게 내용을 잠깐 한 거. 인용을 했거든요. 그때 들어가서 유엔 보고서를 읽으면 평양의 살인 정권에 대하여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의혹이나 나는 몰랐다라는 핑계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북한 정권이 저질러온 끔찍한 짓은 참혹한 방대한 규모가 압박한 만큼 현재 지구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북한 인권위원회 조사위원들이 나치의 범죄에 준할 정도다 얘기를 했죠. 나치의 범죄에 준할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나치 범죄보다 더 심합니다. 나치는 유대인 입경만 학살이라는 전쟁 기간에 벌어집니다. 소행 세그리게이션이라고 해서 정리하다 아주 죽여버린 거죠. 그럼 북한 정권이 했던 70년 가까운 학살 행위는 전쟁이 아닌 평화시기에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자국민을 상대로 벌입니다. 이 나치의 범죄에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예전 일제시대에도 학살이 있었어요. 북평양 전쟁에서도 동남아시아 섬 같은 데서 조선 사람을 중용으로 끌고 갔다가 죽인 경우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납니다. 북한 정부는 평화시기에 저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더한 거예요. 나치의 범죄와 비교할 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은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 보고서에 나온 내용들 보면은 우리가 너무 잘하는 내용들인데 근데 인용을 해봤어요. 타사를 쓰다가 김일성 이름을 잘못 찍었다는 이유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수용소에서 한 노사가 신발이 없어서 작업하기 위해 신발을 달라고 했다가 보위부 요원들로부터 짐승 같은 너에게 신발을 가라앉게 한다. 곧 돼질 테니까 신발이 필요 없다고 하면서 피투성이가 돼서 죽을 가요. 본위원회가 조사하는 바로는 수십만 죄수들이 정치범 병사라 일단 형무소에서 지난주 주변에 가까이 기획적으로 살해당했는데 왜 살해당했느냐? 성물을 이유로 하기 때문이다. 이게 제노사이드라는 집단 학살의 범죄에 들어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문, 북한에서 개신교를 굉장히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이게 나이다이트로 더 세분화된다. 세분화돼서 지금은 이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50개 이상의 특정 계층으로 불리는데 핵심 농협 적대 계층이라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더 나눠져가지고 50계층으로 분류돼서 90년대 중후반에 한명만 대량화가 된 것도 적대 계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북한에서 북군포로나 압박자들, 북한 체제 내에서 이탈되어 있는 사람들로부터 배급이 중단되면서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 집단 학살, 제노사이드에 해당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엔 보고서에서 얘기하기를 이 가장 용납할 수 없는 악질적인 부분은 북한 정권이 임산부들에게 강제 유산을 정책적으로 강행하는 것이다. 탈북이와 선제 강제로 소환한 후에 강제로 납치하고 영아 살해하고 있다는 얘기가 이번 보고서에 아주 자세히 들어갔습니다. 강제 납치하고 영아 살해하는 케이스들, 이게 너무나 많은 사례들이 지금까지 나왔는데 아이들이 강제로 납치하고 영아 살해할 때 격자로 긁어내고 그러다가 아이들이 플라스틱 박스에 그냥 가득 차면 그 앵앵거리는 박스를 통째로 버리면 이 얘기들이 유엔 보고서에도 들어갔는데 이번 보고서에도 들어갔습니다. 자, 이 보고서의 내용들 강제 유산, 강제 납치 이런 얘기들까지 들어가면서 이런 노예노동, 살인, 학살, 강제, 초, 고문, 장악한 범범죄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니콜라스 에버슈타트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보고서가 나왔으면 이제는 세상에 민주정부는 중립기구들이든 우리가 몰랐다고 발표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앞으로 북한 정권을 대하려면
이 끔찍한 보고서를 항상 염두에 두고 배워야 된다. 이제 다시는 절대로 never again, 다시는 절대로 북한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never again. 서방국들의 인도적 배국지원은 북한 정권에 맡겨서는 안 된다. never again.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의 실링글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어요. 니콜라스 에어라인스는 한국 싸움은 그게 나라이기 때문에 네버러기 남한 국민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남한 국민들이 북한 공국들이 나가는 접수안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네버러기 남한 정부가 악몽 속에서 거둬기는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는 가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네버러기 우리 모두 북한 주민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일들을 알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지낼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더 이상 무슨 변명이 필요해? 우리 사람. 저 사람들 해방시켜야 돼요. 우리 사람. 구원을 내야 돼요. 신이 보는 사람 보면은 신앙 가졌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는 사람들이 이런 침묵을 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 앞에 죄일뿐 아니라 국제적인 범죄의 공범들이 됩니다. 이런 제노사이드, crimes against humanity, 이 반인도주의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김정은의 동역자가 됩니다. 이 공범행위를 한국 정부가 마련한다면 이건 국제적으로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한국 교회가 하고 있다면 국제적인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런 일이 이렇게까지 폭로가 되는데 이게 설명을 할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 회개해야 돼요. 설명을 할 차원이 아니고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라고 했어요. 회개하라고 했어요. 우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핑계를 댈 수도 없고 더 이상 난 몰랐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 중국이 설국단의 가운데 통화하면서 아니 이게 버려진 애들이 얼마나 많아서 중국에 버려진 꽃제비 아이들 조합이 2만 명 가까이 된다는 얘기예요. 넘는다는 얘기겠어요. 버려진 아이들만. 여자들이 가운데 통화하는 애들은 버리잖아요. 그렇게 꽃제비로 돌아다니는 중국의 농민공처럼 기본적인 흡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 뭐 크고 성인이 될 경우도 있겠지만 2만 명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북한에 대북지원하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아이를 내려오려는 경우 노력을 하냐 말이죠. 북한의 인도적 대북지원이라고 인도적인 수식어를 붙이면서 나 이거 안 하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극우 세력으로 몰아가는데 정작 그 노력의 100분의 1 정도라도 꽃돼지 아이를 데려오려고 노력이 아니냐. 근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고 인류의 공적인지 한국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죄악이죠. 한국이 이런 죄악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심판받아야 돼요. 심판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일어나. 근데 이 일이 중국에게도 팔국자 강도 동원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얼마나 많아. 저는 어제 아주 큰 단체에 무슨 자문위원을 맡으라고 해가지고 자유통일이 들어가는 단체인데 여기에서 북한 해방하자고 얘기를 했더니 다들 깜짝깜짝 놀란다. 자유통일 하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닙니다. 나온 사람들이 이기심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나만 살겠다, 내 가족만 살겠다는 이기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심판받아 나타나는 거고 바다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한번 보세요. 이 대통령께서 오늘 이 1주년 취임 담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벌어진 일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북한은 이미 담화하고 다 끝났어요. 북한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데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 통일 대박이라고 오늘도 얘기하셨죠. 대통령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통일준비위원회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 통일이 어떤 통일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게 자유 통일인지 적합 통일인지 뭐 그런 얘기는 전혀 여기다 집어넣지는 않았어요. 자, 그런데 대통령은 어쨌든 북한이 힘들고 있으니까 통일준비위원회 만들겠다라고 어쨌든 물은 띄워놨는데 자,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대통령로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게 한국이 때문에, 동국 때문에 뭐 이런 얘기는 내가 당연히 할 필요가 없어요. 북한 사람들이 해방하기 위해서 당연히 북한 정부는 끝나야 됩니다. 망해야 돼. 이거는 뭐 더 이상 대본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북한 정부를 어떻게 평화적으로 끝내느냐, 평화적으로 망하게 하느냐, 지금 이 컨셉의 문제가 있는 거지. 끝나고 망해야 되는 거는 이 약한 정부가 선진정부를 어떻게 내보고 들어가냐. 그러니까 바뀌면 좋죠. 바뀌면 좋죠. 안 바뀌는 건 어때요? 끝나고 망해야 돼요.
이거 이명박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바뀌는 것처럼 정권 체인지, 랜드 체인지 되는 건 당연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일인데, 이거 왜 되느냐? 북한 사람들 살리기 위해. 북한 사람들 살리기 위해. 북한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북한에서 3대 대북 체제를 일단 끝나요. 주체사상이라는 이 영적인 체제를 끝나요. 이게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김정은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 김정은을 위해서는 북한 정권을 끝나요. 망해요. 그래야지 새로운 정권이 나와서. 그 북한 사람들이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주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정권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북한 정권이 끝나고 망하는 것이 곧 통일이다. 통일도 진행됩니다. 왜 되느냐? 북한 사람들 살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핵무기 때문에. 남한의 군국 문제 때문에. 주사사 문제 때문에. 북한 정권이 정상적인 체제가 되지 않으면 변화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게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 민주주의, 자유, 인권, 법치 이렇게 보장되는 체제가 북한에서 나오지 않는 한 그래서 주체사상 시스템이 끝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한의 핵무기 이거 계속 위협이 될 거고 중국 주사사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이야 박근혜 대통령이 있으니까 이석기 사건이 일어났지만 이석기가 2003년에 특사로 풀려나고 2005년에 특별 복권대로 기회로 간거예요. 5만 명, 2003년에 5만 명을 특별히 사면을 시키는데 이 중에 공안사건, 국가보안법 위반사는 유일한 사람이 이석기. 이때 문재인이라는 민정수석이 법무부가 막는데도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참여시켜요. 2005년에는 법무부가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복권을 시켜요. 다음번에는 이게 마음을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다른 성향의 대통령이 되면 얼마든지 이석기는 또 풀려나요. 당연히 풀려나요. 예전에 그랬던 거죠. 그런데 왜 통일을 하고 왜 복음 통일을 하고 자유 통일을 하고 북한 정부를 교체시켜야 되느냐. 북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한국의 핵무기를 이제 더 대화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든가 아니면 중화한 문제를 통제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한국이 엉망 진창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북한의 핵무기가 지금 20개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20개 보낸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거 소형화시켜가는 이제 거의 지금 요즘 나오는 레포트들 보면 소형화된다는 거예요.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 다 가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가져버리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20개 핵폭탄 말고 핵물질이라고 하는 고순도 플루톤은 50kg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만일 다 가졌다 그러면 소형 핵폭탄을 200개를 만들 수 있다. 소형 핵폭탄이 뭐냐? 4개 만들어서 동부 종합공사 같은 거 하나 날려버리면 그냥 날아가버리는 거예요. 200개의 고층 빌딩을 날릴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이다. 이게 만약 2016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20개가 46개로 늘어났어요. 2018년이 되면 60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B5 안에 들어가요. 핵무기 B5 안에 북한에 들어가면 거의 다 북한은 많아요. 한국이 북한에 가는 건 많아요. 만약 정권까지 북한의 구호적인 형태로 가면은 핵무기를 내려주는 상태에서 정권까지 구호적으로 가면 100% 평화체제로 가요. 영광적으로 가요. 이거 뭐 필요해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이대로 내버려두고 박근혜 정부 임기 말까지 이대로 내버려두고 선거를 치르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북한의 핵무기가 공간에서 하면서 찌쩍찌쩍거리면 한국은 그냥 뛰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일해요. 박근혜 정부 임기 안에 통일 안 하면 어려워집니다. 북한 정권이 끝나지 않으면 어려워집니다. 통분 말을 하죠. 이게 어떻게 하느냐, 이 자유통일을 어떻게 하느냐, 간단하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통일하느냐, 대한민국 헌법사전에 나오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한 평화통일 어떻게 하느냐. 이 평화통일, 자유통일이 돼야 복음통일이 되겠죠. 이거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압박해. 북한에서 당근같은 집중해서 당근 주면 변하지 않으니까 집중이 돼요. 근데 이게 무력으로 폭력으로 완력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압박 프레셔라는 거는 북한에게 많은 인도도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투명성이 보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쁜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돕겠다. 라고 조건을 붙이는 거죠. 이게 압박이죠. 우리는 대화동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불러줄 거 같으니까 우리는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특정해서 돕겠다. 우리가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아이들에게 돕겠다라고 조건을 붙이는 게 압박.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대구 지역은. 이게 압박. 압박. 북한이 변화할 수 있는 우리가 팔길을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억지는 뭐냐, 북한에 도발할 때는 다치를 하지 못하도록 치가 눌러요. 이 두 개는. 프레시하고 이거는. 프레시. 프레시 하면은 저희 보유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북한이 한계로 합니다. 간단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평화적으로 자유통일 합니까? 어떻게 보건통일 합니까? 정책적인 차원에서 보면 프레젠.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심리적인 북한의 상류층들에 있는 이 상층부의 북부까지는 만들어내요. 이게 제일 쉽죠. 압박하고 없애고 회개하려고 신장을 하면 되는데 이거 하는 기관이 국정원. 국가정보는 뭐하면 기관이냐? 북한에 대해서 심리전을 해서 평화적인 마음으로 중국 통일하도록 명령받은 기관. 이게 국가정보. 유일한 불기관입니다. 그래서 한국 국가정보는 힘이 센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국가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해 말에 이 두 양반이 모여가지고 대여당 한 10번 여당들죠.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황우여 국민당 대표가 만나가지고 지난해 말에 국정원 개혁이라고 하게 돼서 이거 뭐냐 간단히 얘기하면 국가정보를 반신불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국가정보이 이제 더 힘을 키워서 역량을 키워서 예산도 수직을 해서 북한에 대해서 심리전을 하고 북한에 있는 지금 탄성들 기파를 쫓겨나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딸다를 조사도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평화적으로 끝나는 그렇잖아요. 탄성들 기파들이 지금 쫓겨나간 사람들만 3,000명 넘는다고 얘기를 하고 서영마음에 있는 사람들 수용소로 끌려간 사람들이 공직에서 불러간 사람이 3,000명이 넘고 서영마음과 수용소로 끌려간 사람들이 1,000명 넘는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중기 있는 사람들부터 끌려와가지고 죽는 거예요. 안 죽으려면 항복하라.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김정은 상상들이 내걸리니까 아니 북한의 항목입장에 들어가서면 15원 보장을 해주겠다. 여기 모든 가족들을 스위스로 유학을 해주겠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게 신이잖아요. 이거 하는 게 국정원. 보이지 않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국정원이 더 나아가서 이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 포함되니까 북한이 이제 방송을 소용하고 한계 포함으로 가는 게 너무 뚜렷해지니까 지금 여야가 합의해서 뭐 했는 거 아니에요? 여야가 합의해서 국정원을 반지불수로 만드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왜 이러냐? 그 사람들 기획권은 통일되는 것이 있습니다. 북한과 거기 만나는 것이 싫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합의를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온 얘기들 대통령이 통일 대박이라고 얘기하니까 하나같이 통일 대박이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는 국정원을 더 강화시켜서 못하다가 반지불수 자세한 얘기는 제가 할 필요도 없어요. 반지불수를 만들어버렸어요. 예산을 통제해버리니까 실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데도 정보기관 예산 통제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몰래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야당이 다 컨트롤할 수 있게. 그리고 안에서 이게 만에 정치적으로 좀 위험한 작업이다. 오퍼레이션이다 싶으면은 그 안에서 보호할 수 있겠냐. 좋아지고. 그럼 누가? 국정원에서 누가 심리전 같은 거 하겠냐. 그래서 안 합니다. 실제로 안 해요. 완전 어리석었어요. 지금 국정원들 직원들은 너무 편해요. 정치권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얼굴 땅땅 나오니까 어차피 딸릴 위험도 없으니까 그냥 놀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다음에 대통령이 통일 대박이라고 얘기하고 북한이 국정원에 나와서 와상과하고 통일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무거운 한척동이라고 느낄 정도로 뚜렷해지고 있는데 이제 도미형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개국이 녹아나고 우리 본토에 막 풀지 무단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북한 사람들 써있으니 뒤에가 뚜렷이 오고 있고 전 세계적인 압박이 들어가고 있는 것도 명백한데 그런데 뭐하고 있느냐. 그게 정치인들이 제1야당 대표 이런 얘기하죠. 급변사퇴하면 안 된다. 북한이 그러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흡수통일 반대한다. 흡수통일은 뭐냐면요.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는 평화적인 자유통일. 이게 흡수통일입니다. 평화적인 자유통일이 되면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안에 북한이 흡수되는 거예요. 이게 흡수통일이에요. 독일이 이렇게 통일이에요. 그러니까 자유통일이 되면 흡수통일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흡수통일은 워낙 많은 부정적 위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단어를 쓰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자유통일이라고 얘기하거나 믿는 사람들끼리는 복음통일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러나 이게 흡수통일이다. 자유통일, 복음통일이 흡수통일이다. 자유 안에 흡수시키는 거고 복음 안에 흡수시키는 거다. 라고 부인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안 되겠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나와도 정치권에서 누구도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지금 뭐 하는 거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자유통일하고 복음통일해야 되는데 통일 반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고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우여 대표도 이 얘기를 했어. 통일이 대박인데 이 통일이 뭐냐? 이 통일이 뭐냐? 통일은 더 이상 이념과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통일 이념과 세대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권위주의 이념, 시장경제 체제 안에 북한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도 인간의 정과 같은 누리게 하라는 게 대한민국의 헌법에 나와 있는 유일한 합헌적 통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념과 체제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왜 했냐는 거예요. 왜? 북한이 무너지면 안 된다. 무너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특별 선택에 일어나는 게 피곤하고 내 기득권이 깨질까봐 겁이 납니다. 여당이건 야당이건 다 엉뚱한 얘기야. 맨날 싸움밖에 하기 바쁜데 그러나 반드시 두 가지 문제에서는 공통점입니다. 하나, 외인문화. 놀러 나갈 때는 힘린 공생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강상이 국회의장 남부하고 뉴질랜드가 있어요. 하루에 쓴 돈이 뭐 300만 원이 넘는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런데 뭐 하면서 이거 하는지 모르겠지만 홍해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양반은 북한이 뭐 통과시키겠다고 하면서 지난해 과부터 유럽을 도왔어요. 북한이 이건 거리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면서 이 북한이 이거 명예를 어떻게 통과시키는지 외국사에 보고 오겠다고 했는데 무려 17만 18인가 엄청 오래 있었습니다. 하루에 쓴 돈이 8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많은 돈을 갖고 와가지고 북한이 이거 뭘 만들어야 될지 않습니까? 유엔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떤 경우에도 탈북자 강도 소화하지 말라고 중계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왜 북한의 법이 통과가 안 돼요? 이 야당 때문이니까 야당이 잘못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핑계예요. 야당의 그런 소화강과 국회의원이 5명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나쁜 것들이 많이 통과시켜요. 근데 왜 새누리당이 150명 국회의원이 있는데 이거 통과 안 시키냐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전혀 의지가 없어요. 내가 착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납세울 때는 북한이 뭐 얘기를 하고 보수당표 앞을 때는 북한이 뭐 야당이 막으니까 안 된다고 하지만 정작 본인들이 머리를 탁발해서라도 북한 사람 떠이기 위해 법통과 시키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연기 노예제 폐지하기위해서 미국 포트라는 사람이 다 3년 정도 정치 활동하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나는 노예제가 폐지되지 않으면 영국이라는 나라는 절대 세계 제일 대국이 될 수 없다. 그것 때문에 발표했던 거야. 없는 거야. 이 사람 다음번 대통령 되겠다고 나온 사람인데 김문성이라는 거야. 이 양반 또 이 얘기야. 통일 얘기에 대해서 여기에 세미나 만들겠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에 다음번 대통령 되겠다고 하면서 유리하구나. 만에 가온슬 씨 같은 사람이 안 되면 우리 가온슬 씨하고 같이 가왔던 안철수 씨 같은 사람이 안 되면 이 양반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자, 그런데 이 양반은 뭐라고 얘기하면 자꾸 흑동이 반대합니다. 우리가 통일이 대박이 되려면 평화적으로 우리 민족이 함께 어울려 나가는 공존 통일이 되는다. 이 말이 되는지 하는 거죠. 왜 이 결정적 순간에 이런 얘기를 합니까? 왜 결정적 순간에 다 끝나? 북한 사람들 피할 수 있고 이제 구해낼 수 있고 그러니까 보금전에서 신북하게 할 수 있는데 왜 이 결정적 순간에 이런 얘기들이 또 빠져나오냐? 여당이나 야당이나 통일 얘기 나오면 공통적이에요. 공통점이 안 들어요. 접점이 나와요. 참 놀라운 거예요. 외유나갈 때, 놀고 먹을 때, 그리고 통일 얘기 나와요. 이게 정상입니다. 관세, 어둠의 그단수가 하늘에 있는 악한 영웅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리더십들을 잡고 있는 정상은 그 어둠의 그단수가 하늘에 있는 악한 영웅들이 이게 뭐냐? 만물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래서 나와 상관없는 문제에 대해서 절대로 나서냐. 이 결과적으로는 나와 내 가족들이 내 친구들에게 영향을 미치더라도 지금 나오는 상관없다. 아마 대한민국이 적합하게 되고요. 지금 여당 야당은 빨간띠 완장 타고 다 나올 겁니다. 김정은이 대한민국 통일 대통령 되고 그러면 내가 제일 적합하게 되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고 나올 거야. 왜? 기회주의자. 이건 이석기 통신자는 문제가 기체마감사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통일할 때가 되니까 이러니까 여당이건 야당이건 북한 무너지면 안 된다가 통일 반대돼. 그리고 우리 민족이 함께 어울려 갈 방송이 우리 민족이 잘 살려면 북한 사람들을 해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존한다고. 북한의 기체화한 시스템하고 공존을 해. 북한의 공산주의 정부하고 공존을 합니다. 어떻게 공존을 해?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공산주의 체제는 무너져요. 기체화한 시스템은 무너져요. 근데 공존합니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돈을 뽑아서 그렇게 나가는데 참 난감한 거예요. 한국의 엘리트들 붙잡고 있는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붙잡고 있는 제가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만나요. 자유통일에 복음통일에 북한 해방해야 됩니다. 북한 사람들 구원시켜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다가 거의 보이지 않는 똥뿌리도 적을 말하는 것처럼 미친 사람들입니다. 이게 정말 여러분들 좀 젊은이가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한국의 주류 사람들하고 이제 만날 기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남한에 있는 이른바 빨갱이를 잡아야 된다. 이런 데는 보수세력 우파들하고 공통적인 키워드가 있어요. 그러나 북한 사람들 끌려야 됩니다. 구원해야 됩니다. 해방해야 됩니다. 북한 사람들 끌려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쏘아치게 와 무슨 생각인데 대한민국
시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머리 꼭꼭해서 출세한 사람들 이 사람들 사이에는 거의 좌번 무공가 보수건 진보공가 꽁그리는 벽 같은 무엇이다 이 얘기를 하는 순간 미친 사람처럼 되는 거야. 이게 정상. 어느새 어둠의 세상 속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 대한민국 사람들의 이기심 이게 깨져요. 이게 깨지지 않으면 통일의 기회가 북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살려낼 수가 없어. 대한민국에 좀 살려간다는 목표까지도 마찬가지야. 북한 사람들이 해방하고 구원해야 된다. 북한에 쌀 좀 주고 돈 좀 주고 피를 좀 주면 되지. 그럼 내가 할 일 다 했다는 거죠. 성과 북한 사람들 살려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살려내지 않고요. 살려내야 되는데 이 살려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도덕적인 자책감이 없어요. 한국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이기고 온 나만의 컨디션이 위태로운 것 같다는 공포심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거지깽이처럼 남한에 내려와서 몰려가는 게 쉬운 것. 이게 나만의 한 자리 한다는 거. 목회자, 정치인, 거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조선일보는 나라입니다. 조선일보가 남한에 있는 공부이나 부당 같은 문제에 대해서 그나마 진실되게 보도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조선일보가 북한 문제, 통일 문제가 지금 통일의 미래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통일 개방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시리즈로 계속되는 기관들 보면은요 통일은 북한이긴 한데 어떤 통일이냐 북한 살려내야 되는 통일 그리고 북한과 합의해야 되는 통일 북한과 공존해야 되는 통일 이 통일을 얘기하는 이 통일이 뭐 연상되는 거예요. 조선일보가 그러면 북한이 통일에 관해서 이제가 방해 상황까지 갔는데 이런 사진들 그대로 실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좋아야 된다. 자, 이 얘기가 맞는지 한번 보세요. 북한이 영유아 지원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여당이건 야당이건 보수건 진보건 그리고 조선일보까지 제일 앞서서 조선일보가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수력은 마치 대한민국의 보수 바라보는 사람들은 아주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처럼 느껴질까봐 제일 앞서서 북한의 영유아 지원 이렇게 표현해요. 북한의 어린이 인신부를 봐야 됩니다. 계속 헤드라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도 아마 시작할 거야.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유가 있을 때는 뭐든지 해도 돼. 북한의 영유아 인신부를 지원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해주면 어떻습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북한의 영유아 인신부를 지원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 분명한 건 영유아 인신부 지원하기보다는 통일부터. 이건 사실. 영유아 인신부 지원, 북한에 대한 지원,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딴소리 걸지 않죠. 통일을 자유통일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하는 게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들, 북한 사람들 풀려내겠다는 마음이 움직여서 이런 활동들을 계속 배우고 강의도 듣고 기도해보고 그렇게 했지만은 대상 사람들하고 섞이면서 북한 사람을 풀려야 된다, 통일해야 된다는 데까지 이게 나가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왕따 되는 거예요. 친구한테 갔던 거예요. 이상한 사람 수입다는 거예요. 여기에 한 걸음 넘어가서 영유아 지원, 임신부 지원 허망한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냥 하게. 그럼 공의대가 장담. 자, 그런데 북한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지금 뭘 해야 되는지 결단을 합니다. 영유아 임신부들을 정말 올 수 있다면 좋아야 됩니다. 그렇겠지. 북한의 아이들이 어느 정도면 지금 한 30% 정도가 영양실조예요. 북한의 760만 명이 영양실조. 그중에 아이들이 28%에서 29%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전체 아이들이. 당연히 살려내야. 당연히 살려내야 되는데 우리가 많이 영유아 임신부를 지원한다고 할 때 우리가 가장 필요한 지역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냐. 그럼 투명성의 문제.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지역이 줄 수 있느냐. 이걸 고민을 해봐요. 고민해도 주겠다고 하는 거죠. 북한에서 아이들이 제일 많이 굶어 죽고 그리고 영양실조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거 아니에요? 수용소이잖아요. 그리고 꽃제비 수용소라고 하죠. 자, 이런 데 있는 아이들. 자, 이런 아이들에게 갑니다. 절대로 가장 필요한 사람들, 가장 굶어 죽는 사람들, 가장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
가장 풍요로워서 아이들이 깡망만 있는 그 아이들한테는 절대로 가. 상당하죠. 가장 필요한 지역에 갈 수 있는데 필요한 지역은 어디냐? 전방에 추가하는 지역이냐. 여기에서 짓는데 중후반에 비싼이 무너지고 여기로 갈 수 있느냐? 절대로 안 가. 절대로. 왜? 어차피 죽이기 싫어도 바깥으로 쫓아낸 사람 대세대에서 벗어나고 있어.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과 빨과 비전을 가르친다고 해도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임신부를 돕기 위해서, 아무리 많은 돈과 빨과 비전을 준다고 해도 가장 필요한 지역에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 누구에게 가느냐? 죽은다는 거. 육아원과 애육원이 된다. 육아원과 애육원이라는 것은 이런 고아들이 있는 와원. 육아원과 애육원이라는 데로 가는데 육아원과 애육원 아닙니다. 이 아이도 모아들인데 모아가 왜 그러는지 북한이 살만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초죠. 남자들이 일찍 아이들도 저런 모아들이 육아원이나 영아원 이런 데로 많이 가는 이런 데로 가게 되는데 이 아이들은 뭐냐 그야말로 북한의 혁명사들로 키우기 위해서 북한 당국이 특별히 모호하는 거죠. 김정은이 여기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육아원과 영아원 여기 있는 아이들은 주체 혁명을 완성하기 위한 전사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키워야 된다.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어디서 식량을 끌어오느냐? 남한에서 끌어오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식량을 주는 이 아이들은 주체 혁명의 전사로 키워줄 거예요. 한국인의 운동으로 남은 사람들이 돈 먹고 주는 좋은 딸이라고 생각하면서 줄 거예요. 그래도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먹는데 이건 뭐든지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분명한 건 뭔고하니 북한의 돈과 비용이 영유와 임신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준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것이 순수한 목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우리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고 이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는 것 자체는 무차별한 거예요. 가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뜻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영유아 지원할 때 얼마든지 많은 개성 위에 있는 전시장에서 등록주는 아이들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 돕겠다고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가. 왜 이 요구를 안 하냐는 거예요. 왜 이 요구를 안 하냐는 거예요.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마고에서 숙소도시로 아이들이 불러주고 가는데 개마고에서 제일 많이 듣습니다. 수방지역의 대표적입니다. 노동산지. 이 아이들에게 나는 돕겠다고 하고 그 특정한 지역, 나는 이 지역에 이 아이들에게 돕겠다고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부가 이 요구를 하고 인권단체가 이 요구를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걸 안 하냐? 왜? 북한이 원하는 지역에 북한이 원하는 사안에게만 지원이냐? 그래서 영유아 지원이 지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좋은 목적으로 해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북한이 원하는 지역,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주고오면 북한의 체제를 당할 수 있는 99%는 북한이 떼어먹어. 1%는 이 아이들이 주겠죠. 과자를 여기 북한이 과자를 다 시킨 거예요. 영유아도 딥게 묻는다고 해서 이 딥캠마저 북한 군대가 다 합칩니다. 그리고 2%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만하고 다 끝나가는 북한은 거의 다 북한. 독일이 이걸 정확히. 독일은 1달러를 주든 아니면은 1마르크를 주든 간에 반드시 요건을 붙였습니다. 이게 프라이카. 사유를 파오는 조건으로 줬어요. 사유를 파오는 조건으로 줬기 때문에 무려 62년부터 92년까지 독일이 한 30년 동안 베를린을 만들어주고 30년 동안 반드시 조건으로 줬기 때문에 동독이 붕괴되는 전제 조건이 깔지 않는 주지 않았어요. 무너지기 위한 지원만 했어요. 대놓고 무너뜨리겠다는 얘기는 안 해요. 이게 프라이카. 그래서 반드시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투명성은 뭐냐? 우리가 원하는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주지 않아요. 그리고 동독이 변화하지 않는 주지 않습니다. 동독이 원하지 않는 주지 않아요. 현불번지가 반드시 지켜요. 무역 정치범들과 가족들 28만 명을 밀어 분당 30년 그 조건을 줍니다. 동독 사람들이 서독에 있는 TV를 자유롭게 시청하는 조건을 줍니다. 우리가 조건 붙이면요 인도적 지원이라는 건 너무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왜 안 붙이냐? 왜? 영유아 지원한다는 핑계로 왜 안 붙이냐? 왜 이 요구를 안 하냐? 왜 이 얘기를 아무도 안 하냐? 여방도 야방도 안 하고 왜 조선일보도 안 하고 왜 그 많은 인권단체들도 북한에 본사비를 주자고 하면서 안 하냐? 왜 한국 교회 들고 그 많이 주자고 하면서 안 하냐? 왜 안 한다고 합니까? 여러분들 저는 잘 몰라보라고 그러십니다. 아니요.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임신부 지원은 임신부는 누구한테 가요? 수용소에서 죽는 사람들, 가운데 앞에 나가는 그런 사람들한테 가겠습니까? 절대로 안 가요. 조건을 붙이지 않는 지원은 북한의 체제를 지원하고 북한의 정권을 강화시키는 도구로 악용됐습니다. 지금 이거 받지 않나요? 만약 박근혜 정부가 지금까지 했던 이명박 정부 때 천안함 사건, 영천도 사건 때문에 5.24 조치나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단시켰는데 만약 이걸 다시 깨버리고 영유아 임신부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북한의 좋은 사이즈력을 흘러들어가기 시작하면 북한 다시 살아납니다. 북한 다시 살아납니다. 해묵이 나가죠. 통일부죠. 자,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함수나 농무원이 영유아 지원을 하고 안 하고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 탈북까지 다음날 소환당하면서 아이들이 저렇게 많이 죽어가는데, 아니, 공개처럼 나오면서 상성되게 집중될 줄 알았더니 아이들 꺼내서 죽이는데, 아파트에서 아이들이 앵앵거리 북한에 놓친 거 쏴버립니다. 북한에 벌어지는 일도 아닙니다. 김정은이 애인이 성성을 가지고 북한에 왔다 있는 사람들은 10명 넘게 공개병을 시키는데, 기관적으로 난사하면서 임산부들이 여러 끼를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공사 그 많은 숫자 사람들 써이겠다고 하면서 인보도 쓰는 말은 하지만 임산부들 영유아 지원까지 하겠다고 말을 하지만 정작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이게 잘못. 공개성 중단하라는 조건으로 주면 되죠. 강력공학 중단하라는 조건으로 주면 되죠. 얼마든지 줘.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는 조건으로 휴일에서까지 이런 보고서가 나올 정도인데 그러면 얼마든지 이런 조건으로 주면 돼. 이런 조건을 붙이지 않는다. 왜? 그 사람들은 보기 싫은 거예요. 이게 좀, 이 대 때문에 한국이 나와. 미국 얘기인데, 미국은 한국이 변하지 않아요. 미국은 안 변합니다. 미국은 변할 리가 없어요. 미국도 적극적으로 북한에 변화시키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우리 자세히 할 필요도 없어요. 자, 근데 이게, 로버트 게이츠라는 미 국방장관, 미국에도 그대로 나오는데, 미국은요, 한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을 변화시키기에다 의지를 보이는데 도와줄 수 있어요. 프리메이슨들은 안 그러지 마요. 근데 한국이 이런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미국은 절대 나오지 않아요. 미국은 현상계에 있는 것이거든요. 나와 투자하는 돈도 많고, 회수할 수 있는 회수기간도 끝나지 않았어요.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미국은 언제나 대화를 합니다. 대화라는 게 북한이 흉기 만들기 위한 시간과 자금을 벌어주는 일대고로 말이죠. 95년에서 2009년까지 미국이 북한에 줬던 식량과 중유, 건설, 다대금을 나왔으면 12억 8,500만 달러입니다. 95년에서 2009년까지 매년 북한 예산의 57% 정도에 해당하는 돈을 추가로 미국이 북한에게 줬어요. 왜? 그 당시에 노무현 김대중 정부 햇볕 정책 기간에 북한을 개연해야 된다는 한국 정부의 의지가 있었을 뿐 아니라 한국이 더 나은 것이가 북한 핵무기 없앤다는 조건으로 우리가 북한에 본사 이율을 터주는 것은 미국도 엄청 터졌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변화가 없으면 미국도 변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 예를 들어. 북한의 국정을 바꿔가는 것은 절대로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북한은 방어하고 다 끝났어요. 맞아요. 북한은 방어하고 다 끝났지만 국정 선택하는 것은 한번 꼭 건드려줘야 깨지는 거지. 절대로 그냥 놔둔다고 해서 그냥 자연발전적으로 깨지지 않아요. 북한의 주체가방 시급되는 공산주의 시대는 자연발전적으로 국정 선택가 나도 통일로 가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회의하고 이건 안 되겠다. 이제 끌려야 되겠다. 북한을 지원할 때마다 해방해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이제는 단호하게 북한 사람들이 전화하지 않으면 주지 않겠다라고 손을 묶고 나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심리전하고 북한의 마음을 도발하면 똥찌하고 찍어준 거예요. 단호한 프레디고 그리고 심리전 나가야지 북한이 무너져. 그럼 쉽게 또 무너져요.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강요할까고 북한은 어떻게 갈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자연발전적으로 무너질 수 없다는 아주 결정적 단서가 뷰티라는 책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게이츠라고 미국 국방장관 2010년 11월 23일 날
영평도 사건 예를 들면서 이게 딴 데서 어떤 것들 프리미엄 얘기가 왜 있는 거야. 어쨌든 영평도 사건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영평도 사건이 뭐냐면 이제 천안 사건인데 2010년 3월 26일에 천안 사건이 일어나서 북한이 고발해가지고 마음의 동맹이 죽었잖아. 그랬더니 이명박 대통령이 전쟁 기념관에 5월 9일에 나서가지고 다시는 이런 도박을 용납하지 않으니까 북한이 한 번만 더 도박하면 그때는 우리는 훔치갈 거다라고 선언을 했어. 그런데 16일 있다가 북한이 영평도의 포탄에 170발을 쏟아부었어. 그래서 4명 죽었어. 응징이 해야 될까? 만약에 그때 응징했으면 어떻게 됐겠느냐? 이건 전쟁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대안적인 전쟁이에요. 북한이 도발을 했기 때문에 그 도발 원점에 대해서 F-15K 대한민국 비행기 편대가 떠서 그걸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걸 국제법적으로 정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응징을 했다고 하면 그걸 북한은 부러졌어요. 100%가 아니다 이거. 지금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그때 마음을 응징했으면 우리가 몰랐어요. 그때 김정일이 얼마나 많이 죽어가고 있는지도 몰랐고 김정일이 얼마나 이상한 사람인지도 몰랐어요. 삼성세계 다 미호가 짝짝이 뒷전이고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전혀 몰랐지만 지금은 2010년 11월 23일 무렵에는 그런 상황. 북한은 김정일은 죽어가기 직전이었고 이전에서 진짜 김정은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고 리어는 북한의 최고 책임자인데 그 다음 1년여 후에 쫓겨나는 사람. 장성택은 2년여 후에 쫓겨나는 사람. 북한 내부의 알력이 굉장히 있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여기에 대해서 정상적인 응징을 했다면 북한이 끝났습니다. 약간의 출혈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북한 사람들은 해방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 사람은 어떻게 북한을 해나? 그게 정상적인 수도세서는 가져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무력을 써서 폭력을 써서 완력을 써서 통일할 건 아니겠죠. 우리의 친미전이라는 가장 평화적인 수단을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영통도 사건 같은 북한의 도발이 있으면 그때는 응징에서라도 끝내버려요.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없이 국정을 강화시켜서 신전을 내겠어. 그럼 국정을 없애버리고 어떻게 통일하겠다? 유일한 방법이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 우리가 피터라스라는 억지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공격 완력을 쓰는 건데 그러나 북한이 도발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국제법적으로 합법적인 응징을 하게 되면 그러면 북한은 깨집니다. 그러면 한미연합국이 북한의 군주에서 급전사태를 해결합니다. 이게 급전사태에 의한 통일입니다. 이건 말은 없어요. 국정원이 저지경으로 능지처참을 지켜버린 상태에서는 이거 말고는 통일할 수 있는 길이 거의 유일무이하다. 그런데 그때 미국의 힐러리와 오바마가 말했죠. 뭐 프리메이 주인도 안 그래.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이 바꿔주면서 공인. 뭐? 왜 이 기회를 놓치고? 그런 사람들 살겠습니다. 이게 뭘 탐구하니?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북한의 주민을 소동화해서 남한을 상대로 구치전을 벌어나가면서 도발을 하고 남한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인지를 끌려가지고 할 때 이때 한국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는 걸 생각합니다. 이게 영통도 사건 때 확인됩니다. 미국은 한반도 현상이 깨지는 것이거든요. 한국이 의식을 발동하지 않으면 한국 사람들의 여론을 만들어서 통일하겠다. 만약에 한국의 지도자가 안 된다. 이거는 북한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결단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도 적극적으로 도울 생각은 없다는 거예요. 중국처럼 적극적으로 말릴 생각도 없겠지만 적극적으로 도울 생각도 없어요. 그럼 결단을 내려야 될까? 이게 지도자.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도 우리는 계속 얻어맞는 북한의 핵무기가 가질 때마다 한국은 얻어맞을 겁니다. 어디에 있었어? 어제 얻어맞을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저녁 10시 55분부터 새벽 2시 25분까지 북한이 NLL을 침범을 했습니다. 당연히 의도적으로 넘어갑니다. 왜? 3번이나 넘어가. 장시간에 걸쳐서 내려갑니다. 실수로 내려온 게 아니라 한국사람을 떠벌리고 내려온 거죠. NLL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한미연합훈련이 그저께 있었기 때문에 한미연합훈련을 기바로 NLL 이 서해에 있는 해상도에서 DMZ 같은 거죠. 이거를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도 4시간 넘게 내려와. 3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북한이 망을 내려오면 망이 부활을 할 때는
그러게는 원점 타격을 하고 지피 세력까지 타격하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입니다. 남의 유권이 도망하게 되면 원점 타격, 지피 세력, 지원 세력까지 다 타격을 해서 대멸시키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얘기예요. 자, 내려와. 그렇게 해야 될까? 해야 될까? 안 해. 그냥 우리 넘어가. 그러니까 미국도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 안에 내려오니까 우리의 매뉴얼은 뭐냐면요. 니들이 만약에 도발을 하게 되면 총을 쏘게 될 때는 원점 타격, 지원 세력 타격, 지비 세력까지 타격을 합니다. LL을 넘어가는 건 뭐냐면 DM들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넘어서 내려와 버릴 거예요. 한국이. 그것도 되거든요. 내려오면 어떻게 하냐면 해군 정보 통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안 올라갑니다. 정보 사격을. 왜도 안 올라갑니다. 적파를.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매뉴얼대로 하면 이게 억지입니다. 기처럼.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프레드. 이대로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북한 경력이 밖에 나가서 계속 대업해서 우리를 나갈 수가 없어요. 한번 툭 쳤다가 가만히 있으면 그 다음에는 한방 날리는 거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그 다음에는 몽둥이 들고 때리는 거예요. 양한테 양이 이러잖아.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매뉴얼대로 했어요. 이건 대통령이 국방장관 국민들에게 약속합니다. 이 사람들도 정치인이야. 이상한 그런 거하고 분위기 깨기 싫은 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내려오니까 경고했습니다. 안 올라가. 북한에서 삐작삐작대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 우리가 아무리 내려오면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시간을 버텼어요. 옛날에 밑으로 내려왔다. 우리는 말하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북한에서 그냥 올라갑니다. 자, 이 사건들이 뭘 뜻하는 거 아니에요? 북한이 앞으로 정교하게 게임 내진 핵무기를 배경으로 고발을 하면 우리는 못 이기는 척하면서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미국도 적극적으로 만지고 있고, 여러분들 이제 영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른 문제에서는 적극적으로 싸우는데, 통일문제, 한반도의 전방이 깨지는 문제에 있어서는 여기에서는 아주 공통적인 치료가 돼요. 북한이 들어서면 안 된다. 북한하고 공존해야 된다. 북한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통일이 필요가 없다. 여기에서는 아주 공통적. 이기심의 형, 이 탐욕의 형, 교만의 형, 이 만물의 형을 함께 정치권들, 아니 정치권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출세해버린 사람들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출세해서 어떤 일정한 포스에 들어가면 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 안 한다는 생각하게 되면 이상한 사람처럼 지목받기 때문에 다 그런 척 안해서 오히려 또 속으로는 한 생각할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이제 이게 깨져. 이 이기심의 영이 깨져요. 한국의 지식인이라는 사람들, 한국의 치고자라는 사람들, 이건 종교의 치고자는 막는 거하고 달랐습니다. 북한을 해방을 구원한다 그러면 교회에 그런 얘기하면요, 북한을 해방, 북한 구원 이런 얘기하면은 너무 참적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전에 잘 모르고 거기하면서 꼭 그런 얘기해요. 이게 깨져. 이게 누구 이름이지? 이게 누구 이름만 이 기도예요.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의 선포를 통해 있습니다. 지금 너무 급한데 통일의 기회가 있다면 가만히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 시대는 조금 정신 차리고 있어요. 이 시대가 마음에 불과해야 되까지 한 20년 동안 고생할 거예요. 이 정상원의 어둠에 대한 주관자가 안 깨지면 20년 동안 고생 안 할 수가 없어. 이 한국의 지도자들은 꽉 잡고 있는 한 이게 안 깨지면 고생해. 광해 받는 거를 어쩔 수가 없잖아요. 말로해서는 안 되는 그런 고생이에요. 이게 한국 지도자, 지식인들이 갖고 있는 인식의 만물의 영역. 내가 막 생각하는 문제. 그리고 전 세계를 잡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나라에도 없고, 일본도 잡고 있고, 미국까지 잡고 있어요. 한반도의 경상 깨지는 안 된다. 통일이 되면 안 된다. 나라의 초과의 원동도 많고, 이거 통일해주냐? 뭐라고 큰 의미는 없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사원세 오금의 대상 주관자들입니다. 우리 2층천, 2층천, 3층천, 3층천이 신국인데 2층천 이거 흔히 얘기하는 여기는 갖고 있는 악한 것들이 이게 한반도를 찍어주고 있어요. 남북이 절대로 통합되면 안 된다라고 막고 있어요. 그 대적해. 싫으면 아니 이거 다 한시가 그래도 싫으면 안 됩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사라진다고 해서 사라지고 아직 사라지고 그러나 싫으면 죽는 날까지 싫으면 한반도를 갖고 있는 통일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 전 세계적인 여러분들
성과 건배, 어부배를 간주한다 하고 있는 악한 영들, 이게 마음에 안 깨지고 우리가 실험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깨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깨요. 이게 더죠. 낫지는 않거든요. 소위 이 동족이 독일 사람들이 나치층에 빠져가지고요, 한국인을 죽이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하는 이 사육과 왕께의 영이 독일 사람들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정사분이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거 깨지지 않습니다. 빨리 강골적으로 깨버려요. 그리고 이거 전쟁이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가 돼서 군대 갈 때 벚꽃 날리고 있는 일본 사람. 일본 사람들이 전에는 그 이전부터 한 40년 동안 군국주의하는 이 천황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군국주의가 일본의 하늘을 꽉 잡고 있었어요.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안 깨지니까 왜요? 하나님 깨버려. 그리고 핵폭탄 2개 맞고 성신창입니다. 하나님이 왜 심판받느냐? 당연히 심판받죠.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미신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이 사악한 마음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국제적으로 한국 문제라는 게 더 이상 재론이 어디가 필요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런 상황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죄악을 붙잡고 있는 게 뭐냐? 정사건대, 오르배, 대단주간대 하고 있는 악한 영들. 떠나가라고 해요. 떠나가라고 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정사건대, 오르배, 대단주간대들 이 땅에 틀어놓은 수많은 이블 스피릿, 언큐리 스피릿, 데몬, 귀신이라고. 이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요. 회개하고 떠나가요.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심판받아요. 밖에 생겼다면 아닙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더 이상 돌려 얘기할 필요가 없겠다.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겠다. 신이 보낸 사람, 이게 다 영화로도 딱 나와 있는 얘기들인데, 자, 이걸 보고도 바뀌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하냐. 더는 잘나고 있지.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심판받아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을 맞닥고 있는 이 기차사상이라는 사단의 친이 있겠죠. 그러니까 친정이 보고 그렇게 여군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을 향해서 주체사상이라는 사단의 진을 깨지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선포하지만 이것만큼 마마에 있는 이 이기심이에요, 탐욕이에요. 우리의 마음 붙잡고 있는 이 사랑하지 않는 마음들 이거 다 회개하고 깨지라고 선포해요. 한국 교회가 자기 교회 자기 청년입니다. 이 교회가 내가 있는 신학교가 깨지라. 그게 안 깨지면 독일이나 일본처럼 어려움을 겪는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북한 사람들 세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이게 열리지도 않을 정도로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냥 다들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에도 별로 거슬리도록 없어요. 그렇지 않고 평범하게 돌아가고 싶은 사람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회개하라. 우리 입으로는 못해요. 우리 입으로는 못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은 하늘을 꽉 붙잡으니까 침 같은 사단의 침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외울 때만 그때만 하늘에서 같은 층천에서 잠깐 빛과 같은 구원의 주이 우리에게 오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까치를 깨지는 못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거는 결국 인간의 노력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땅을 붙잡고 있는 어둠들이 불러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발 아무 사람도 붙잡고 있는 이기와 탐욕이 여기 떠나가는 거예요. 이거 무조건 못해요. 지지하면 어려워요. 자, 이제 신이 보낸 사람, 늘 안병경수입니다. 보신 분들은 다 아십니다. 그 사람이 지하교에 마치 지도자처럼 알고 오다가 나중에 아내한테 물먹이가 고문하면서 위에 널뛰면서 구멍마다 물이 다 나오니까 이걸 보고 사탄 봤다고 얘기해요. 안병경 씨가 사탄을 봤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식물교에 가서 간다 간증을 합니다.
김정일이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준다는 가짜 안전. 그런데 주인공 앞에서 하는데, 김영만 대학에서 하는데, 이러면서 나는 사파를 맞다고 하면서 사파는 우리 힘으로 부딪힐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대로 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 가스층 같은 어둠들이 갖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힘으로 하게 되는데, 아무리 이게 뻔하고 물러온 일이어도 우리 힘으로 하려면 결국 안병경처럼 이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꽉 있는 어둠들 앞에서 사탄이 너무 이고 같은데 꽉 잡을 때니까요. 복음 보이려고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데 북한 사람 살인다고 하면 꼴리도 못하잖아요. 이렇게 꽉 잡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안병경 씨가 사탄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사탄이 계속 보는 거예요. 배수하고 사탄가 물러가라고 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계속 이 사탄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계속 봅니다. 계속 이 게임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가 안병경 씨처럼 사탄하고 절망하지 않을 주인공이 마찬가지예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처참한 거예요. 그러려면 유일한 죄가 예수 그리스도가 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이 어둠을 깰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들이 떠나버리는 순간부터 그냥 이 어둠에 침을 져버려요. 우리가 선하고 노력 북한 사람들 살리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갖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게 살아보려고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는 순간부터 이 어둠을 끊임없이 악한 것들을 풀면서 우리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은 원래 어려운 거예요. 의롭게 사는 것은 힘든 겁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 선한 사람들이 삐딱하게 돼 있고 의로운 사람들이 고난받게 돼 있어요. 원래 이 세상은 공중권세 나쁜 자들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세상의 왕이잖아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이게 세상의 왕이 온다고 했어요. 원래 세상의 왕이 왔다가 예수님이 꺾어버리고 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두운 것이 꽉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그런 게 심지어는 나만 선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초래용과 빠져 저 사람들을 피해시키기 위해서 북한 범인 2,400만을 써주겠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안 주셨으면 좋겠는데. 주신 거로.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못합니다. 내 의지로는 할 수 없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요. 내 겉사람이 완전히 죽어버려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만나면 모든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디에 있건 모든 일을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마 마지막입니다. 더 어두워지기 때문에 실처럼 어두워지기 때문에 이 시간이 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선하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면 숨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라도 잠깐 하고 찬양이라도 잠깐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기가 어려워집니다. 너무나 제가 방송하다 보니까 더 그렇다. 그게 뉴스 속 하나는 최희준이가 그 사람이 있어. 오늘도 싸웠어요. 저 싸움이 아니라 뭐죠? 제가 저를 그러면서 뭐라고 막 소리지는 거 아니야? 니는 언제까지 종국 얘기할 거야? 뒤에서 종국 찾고 있겠다. 그 사람이 중공부장을 해. 원보트예요. 길이 여기도 도돌이도 꽉 잡고 있어. 어둠이 꽉 잡고 있어. 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아니 우리가 살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살아날 수가 없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임해야 됩니다. 아버지 나라가 내 안에 임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완전히 와서 나를 살아가버려야 돼요. 그 땅으로 돼 있는 흙으로 돼 있는 내 신앙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써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 내 주변의 사람들도 살려야 됩니다. 북한 사람들도 살려야 됩니다. 자동적으로 오는다. 공짜로 오는 거 아니야.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선포할 때는 그때는 아버지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이걸 믿으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곧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은 완전히 없는 것 같은데 아버지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돼야
내 안에 승리가 있고, 내 안에 누림이 있고, 내 안에 영광이 있고, 내 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터치시키는 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빛이 세상을 밝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 이름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 특별한 이름이 아니라, 다른 복잡한 이름이 아니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여러분이 미치시네. 그래야지 세상의 왕에게 지배받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사랑하고 이 나를 떠이신 분이 세상을 살리십니다. 남은 이름만 한번 얘기하고 35년 동안 크다고 해요. 그때 독립운동한다 그러면 그때는 생활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가 처음이랑 3,8년 할 때는 좀 나아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겠지만 1919년에 마라망에서 한 10년 더 되고 1919년에 삼인동에서 한민족이 그냥 박살이 나버렸어요. 이때가 망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무도 그러니까 안 했어요. 근데 일제히 애들의 고통하는 거하고 별 다를 거 없는 그냥 우리 지배들이에요. 이때 외쳤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35년 동안 그 흑암과 어둠과 사단의 침과 싸웠던 사람이 있는 겁니다.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아요. 제대로 독립운동했던 사람 몇 사람이라요. 공산주의자들이 아니고 완전히 미움과 진노와 방주로 미쳐버리지 않은 사람들 복음의 기초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의 나라를 사라졌지만 성령의 나라를 구하면 땅의 나라를 주실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정말 적었어. 정말 적었어. 이분만은 그 중에 한 명이었어. 이 땅의 나라를 사라졌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반드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일하고 그리고 반드시 이 땅의 나라로 배고프어 주실 거라고 믿었어. 원래는 이 상대였는데 뺏살이 있어요. 자, 놀랍게도 하나님은 35년 연단의 기간이 끝나고 이 사람들을 통해 대한민국을 세우십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내 안을 가고 이 나라에 임하기를 기도했던 그 몇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를 봅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유일하게 한국만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시작하게 합니다. 이승만이 싸웠던 그날 어둠입니다. 이거 정해진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지만은 여러분 복음통이라고 가리통이 한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사람들에게 먹히지 않는 얘기 같고요. 자, 우리가 일제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이 흑암과 어둠은 일제라는 흑암과 어둠보다 훨씬 더 만만한 거예요. 이 당시에 구약적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더 무장되어 있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면 반드시 이 흑암과 어둠과 사단의 힘을 깰 수 있어요. 세상에 한 번에 붙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 20년이 지날지 30년이 지날지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반드시 북한은 열릴 수밖에 없어요. 일제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믿느냐 그 연구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시간을 단축시켜주시고 그 믿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북한 사람들을 천국으로 보내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로 그 마음을 가져보냈는지는 모르겠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통해 승리하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북한 사람들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고 저희들 마음이 무거워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신앙 가졌다는 이유로 그 여가 죽임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죄책감이 느껴져 이 자리가 왔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저희들 의지적으로 갖게 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알고 지금 저희들이 신의 동역과 안목의 동역과 인생의 가난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죽어가는 자들 피해내는 그 기도를
불칼에서 죽어가는 저 백성들이 이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탈출할 수 있게 저들의 수많은 결박이 깨어지게 하시고 저들의 앞에 하는 자들이 살아가게 하시고 저들을 누르고 있는 모든 멍에들이 벗겨지게 됩니다. 저들이 이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마음껏 부르고 찬송하는 하나님 분이시여 7천만의 복음으로 하나님 인간의 돈과 가치를 우리가 누리는 것처럼 깜깜함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7천만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웃고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날이 되시게 아니 그날이 서로 그 앞에 있는데 우리의 이 신과 통역과 그만과 이 땅에 던져있는 온갖 거짓과 미혹이 주님께서는 십지배를 놓치는 지역으로 주님 저희들을 깨우치고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역사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술로 고백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그때가 왔는데 값과 아들을 보게 되고 7천만의 복음으로 하나님이여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왔는데 저희들이 우리의 어리석은 몸에게 하나님의 때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주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어둠들을 걷어내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고뇌를 붙잡고 있고 시각을 붙잡고 있고 이 땅에 정치권을 붙잡고 이런 이 붙잡음들과 어둠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대놓고는 종교계와 정치계와 언론계를 붙잡고 있는 이기와 공격과 죽어가는 자들이 플러스의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있는데 아무 분다운 정신가가 도와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기인들까지 이제는 우리끼리요 회의하라고 목소리 높이는데 정작 우리 문자 불만하니 아버지 하나님 무릎을 치닫고 있는 이 땅에 대놓고는 시도자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뿌리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은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에게 회개의 영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영을 주옵소서. 이들을 잡기에 이기와 이기의 영이 나라의 예수의 영으로 살아가기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받은 바 나라를 살겠다고 하는 이들 외인들이 만물의 영에 살아가기 하옵소서. 나라의 예수의 영으로 우리의 한국 회와 시간을 갖고 있는 만물의 영들이 깨닫는 우리 살아가 있으시오. 아멘. 살아가 있으시오. 아멘. 땅에 우리를 갖고 있는 만물의 영들아 나만 살겠다고 하는 이기와 통역의 영들아 우리의 구애를 갖고 있는 이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살아가 있으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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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불을 내어놓고 아버지 이 땅의 신앙생들에게 회개의 불을 내어놓고 아버지 민간 중년들에게 나만 걱정하고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서 수고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 얼마나 죄악인지 깨닫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영을 내어놓고 아버지 예수의 영을 우리의 영을 흔들고 있는 이기와 통역의 영은 예수의 영을 따라 있시오. 복잡하게 진짜 불안의 영들아 이 많은 것들은 예수의 믿음의 영이 확고하게 있지야 여기 있지야 아버지 예수께서 믿음이 않는 아버지 대방과의 고통나마는 성각의 신과 수리복속에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적까지 신과 수리복속에 발때 혼자 해물 이영자들이 보지 못하고 있다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통역의 영들 이 걱정같은 신과 위대한 이름으로 우리의 영들은 이 많은 것과 많은 위험의 영들이 가르쳐진 공부합니다. 위험의 영들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가 있지야 가까이 있지야 복구하게 있지야 나의 그리스도의 영이 내 방송장들 식었다 알다는 차이는 이 완고한 주여 예수의 영이 완전히 가까이 있지야 가까이 있지야 아버지 하나님
나왔으니 북한 동족들의 수위에는 이거를 아버지 하나님 마음대로 뛰어와인 동물이 자기 아이를 죽여야 하는 전등 뒷간만이 깜빡에서 비춰지요 저들의 눈물이 이제 깜빡에서 통보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내가 공을 두고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이만 되었다 아버지 이만 되는 것이요 북한사람은 시험한다 그 시험을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에 죽어가는 것보다는 정신을 소리가 이제 마음껏 하나님의 한자를 이루다 북한사람이죠 북한사람은 동남을 위하여 비기는지 우리 자신이 회개하면서 살아오면서 예수의 속에서 사실 풍요함이 남을 정도로 시간이고 값이 남겠는데 우리는 얼마나 자기 육신적인 살아가는 건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북한사람들이 영적으로 부활하면 끝까지 각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격파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주여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Thank you for saying, I'm not going to